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천 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여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3,0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하루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숭실대 심은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확진자가 4,800명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 확진자 추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모 대학 연구팀의 어떤 예측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지난 11월 17일 날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해당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수리 예측 모델의 결과값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게는 기관에 따라서 2,600명대를 또 예측하는 결과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4,800명대를 예측하는 결과값도 있거든요. 네. 이 수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지표들을 입력값으로 넣어서 산출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네. 이 지표들이 뭘로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상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입력값으로 넣은 게 감염 전파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효과 감소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수리 모델,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델하고 실제로 반영되는 결과값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모델에 의한 결과값을 우리가 반드시 또 예측 결과로 정확한 예측 결과값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물학을 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 수리 모델에서 빠져 있는 지표값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영하권으로 아침 기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수학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리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결과값들하고는 실제로 반영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확진자 비율, 그러니까 3,000명대 초반을 연 사흘 동안 보이고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숭실대 모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처럼 4,000명대 확진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상 5,000명대 이상도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기관에 따라서 예측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증가 가능성은 더욱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위중증 환자가 5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었는데요. 사실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는 방역의 기본 틀을 좌우하는 근거가 될 텐데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까요? 일단 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주요 지표가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대표적인 지표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그 대표적인 지표값이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어차피 확진자 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의 효과가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네. 물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동반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는 반드시 위중증 환자 증가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네. 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그룹이 고연령층 중에서 미접종자 그리고 접종 완료자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상군에서는 지금 중증화율이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8.24%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보편적으로 전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위중증화율은 보통 2에서 3%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은 이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을 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네네. 정도면 수도권만이라도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에서 80%에 육박했다라고 해서 이 지표만을 가지고 수도권만 방역 고피를 조인다, 즉 방역 강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런 방역 강도를 조정하는 지표는 신규 확진자 수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위중증 환자 수, 이에 따른 중환자 병상 가동률로 방역 강도를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특정 지자체, 특정 권역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 환자들이 타 지자체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 환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기존의 신규 확진자 증가수, 증가세 그리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방역 강도를 조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송거리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 병상 자체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80% 육박한다라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거의 가동할 병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와 현장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금 80%에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이송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1시간 이내에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송 시간,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백신 패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백신 패스 개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 기준을 2번에서 3번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그러니까 추가 접종 완료자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 접종 완료자가 안 된 상태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충분한 예방 효과나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한다면 또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물론 전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단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